하나, 둘, 셋.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 많이 하시나요? 오늘은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 성공하거나 유명하신 분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손정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유명한 명언 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타인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내 자신을 쉽게 더 위축되고 작아지게 만드니까요. 이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하는 심리적인 습관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눈과 귀가 있기에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니 비교를 안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교라는 걸 통해 내 자신의 개선할 점을 알게 되는 좋은 기이기도 해서, 저도 비교가 나에게 마냥 좋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 줄곧 비교를 하며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많아요. 간단한 예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은 채널이 부를 때가 있고, 그 외에 오랫동안 혼자 하다 보니까 커플들이 부러울 때가 있고, 돈 많은 친구들도 부럽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외에도 우리가 비교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교를 절대 하지 않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이 비교라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비교를 하더라도 빠르게 잘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비교를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비교에서 점차 잘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방법, 제 방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조댓9R. 첫 번째로는 핸드폰에 인스타그램을 지운 게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저에게 인스타그램이 가장 큰 비교의 계기였거든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의 특징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데이트라던가 차자랑이나 여행, 이런 가까운 지인들의 즐거운 경험을 보게 되는 SNS다 보니까 내가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에 부러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앱을 지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워봤습니다. 이 습관고리는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라고 해서, 신호가 나타나면 보상을 얻기 위해 반복 행동을 한다는 그런 내과학 내용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며 제 자신을 위축시키는 신호가 핸드폰 속 인스타 앱에 존재였다 보니까 이 앱이라는 신호를 제거한 게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애초에 비교할 계기를 만들지 않는 환경 및 시스템을 조성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었듯 비교를 하게 되는 신호를 찾았다면 제거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인스타그램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저 역시 축구 직관이나 여행 같은 저에게 좋은 기억들은 인스타를 다시 깔아서 스토리에 올리고 다시 지웁니다. 이 경험을 자랑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백업의 개념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려운 행동을 잘 안 하게 되니까 이렇게 어플을 다운받고 사진을 올리고 지우고 하는 과정이 귀찮다 보니 인스타그램을 해야겠다는 욕구를 예전만큼 못 느끼게 되면서 결국 인스타그램을 예전만큼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는 습관의 신호를 제거한 다음은 비교를 안 하게 되는 행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안 하면 인스타 앱이라는 신호를 제거한들 인스타그램이 여전히 생각나다 보니 다시 인스타 앱을 설치하고 싶어지면서 비교의 늪으로 다시 빠지겠다 싶더라고요. 어떤 행동으로 대체하냐? 오늘 영상은 비교하는 습관 버리기니까 비교를 하지 않는 행동이면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를 본다거나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이 비교로 자신을 위축 안 되게 만들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왕이면 나를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로 대체하면 더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한다거나 책 읽으면서 내 생각을 적어보곤 하는데, 비교라는 건 타인에게 집중하지만 운동이나 독서가 제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비교할 에너지를 나에게 사용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느끼니까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델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의 주된 내용이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진다 라는 내용인데, 일에 열중한다거나 여유 시간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어떤 걸 할지 찾아서 해보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꾸준히 독서도 운동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방법으로는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들도 각자만의 고충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나카의 잘 자요 아가씨라는 노래 뮤비 봤는데, 부잣집 아가씨도 이렇게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있구나 이런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빵 터지면서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생각을 해보면 다들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죠. 제 여자 동기들은 결혼했는데 한 동기의 남편분이 인스타에 아기 사진이랑 가족 사진을 올려요. 보면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이런 부러움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그 사진을 위해 사진을 엄청나게 찍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진 내 육아 생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기도 한데 그만큼 힘든 부분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 제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각자 고충들이 있더라고요. 뭐 음악 활동을 하지만 불화로 팀에서 탈퇴를 한 친구도 있었고 의료계통 자격증이 있어서 취업이 언제든 보장되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데 에너지 너무 쓰지도 말고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지금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지금의 내 자신이 처량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웃을 줄 안다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와도 확실히 웃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비교하는 습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방법, 저의 방법을 이야기해봤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비교로 인한 부러움이 여전히 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정말 비교를 해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네, 뭐 부럽습니다. 그래서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게 내 자신에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운동력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상대를 질투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큰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저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기로 선택을 했으니까요. 나의 지금은 과거의 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뭐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뭐. 그리고 부러움을 삶의 원동력 삼아서 지금을 만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교에서 잘 벗어나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간단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용이었습니다. 조, 넷, 구, 알. 끝.